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덜린 시 한 편, 이번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시의 제목은 그녀의 회복이라는 시이고, 이 제목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녀가 이제 사랑했던 주세페 공차르라는 은행가 가문의 이제 안주인이었죠. 그 여인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 시기가 한 1798년, 1800년대, 한 요때쯤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많은 이제 헬덜린을 연구하는 분들이.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주세페 공차르가 아팠죠. 몸이 매우 아프고 병환이 있었기 때문에 헬덜린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주세페 공차르를 놔두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연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연인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나와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공차르 여사의 안주인의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썼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의 어떤 생명력, 그리고 부활, 소생, 이러한 무수한, 무한한 에너지, 힘의 능력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이제 마치 자연이 회복을 하듯이 어떠한 이러한 악재가 있어도 다시 원래 모습을 되찾는 그러한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세페 공차르도 자연처럼 회복했으면 좋겠다. 자연이 주세페 공차르라는 여성을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예찬하는데 동시에 자기의 바람이 들어가 있고 자연의 힘이 어디에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시겠죠.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자연이여. 그대의 사랑스러운 것 고통하며 잠자고 있다. 한데 모두를 낫게 하는 자여. 그대 머뭇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천공의 부드러운 바람들, 아침 햇살의 원천들,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의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고통하며 잠자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인간에게 아직 피어나오지 않은 잠재력을, 내적 잠재력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좀 더 맥락에 맞게 해석을 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인간성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학자라던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개체들이 있습니다. 뭐 동물, 식물, 곤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걸작은 마스터피스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인간이겠죠. 그래서 가장 걸작인 만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대의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그대가 자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연인 그대는 바로 인간, 가장 사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인간 중에 한 명인 주세페, 안주인 여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병 때문에. 모두를 낫게 하고 소생하고 부활시키고 재생시키는 자여. 자연의 순환, 그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끝없이 지속되는 자여, 어떻게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망설이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천공의 부드러운 바람들은 에너지겠죠. 치유의 에너지, 회복의 기미, 어떤 그런 가능성, 아침 햇살의 원천들, 새롭게 깨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치유, 이러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없는 건가? 이 사람 이대로 죽게 만들 것인가? 하면서 일종의 한탄과 의문을 던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지의 모든 꽃들, 임원의 황금빛, 즐거운 열매들, 이런 것들을 나열하죠. 자연이 품고 있는 요소들이죠. 하나하나가. 이 모든 것들이 그대 신들이여 그대가 그대의 것으로 낳은 이 생명을 낫게 하지 않는가. 아니 이렇게 자연에 아름답고 상쾌하고 진짜 말 그대로 좋고 선하고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민간요법 상상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연에서 사실상 우리 조상들도 치료약이라던가 해독제라던가 이런 걸 찾았었죠.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을, 이 작은 생명을 자연이 자연의 것으로 낳은, 자연 너가 낳았잖아, 너가 만들었잖아, 너가 만든 것으로 이 생명을 낳게 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잖아 라고 일종의 원망 섞인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여러 천연 자원들과 자연이 낳은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이 그녀의 병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켜줬으면 좋겠다. 쾌활함이라든지 그녀의 매력 같은 것들이 병에 걸려 있으면 제대로 발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그게 뭐 이상한 변태 같은 놈 아니고서야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염원이 좀 담겨 있는 부분이고, 벌써 숨쉬고 성스러운 삶의 연락을 그들 매혹하는 말 가운데 다시 울리고 있다. 옛날처럼, 또한 벌써 화사한 청춘 가운데 그대의 꽃 옛날처럼 그대를 비추고 있다.
자연은 헬덜린이 어릴 때이든 아니면은 나이를 먹고서이든 30대이든 언제가 되었든 간에 항상 자신을 매혹하고 아름답게 하고 경이롭게 하고 그거에 스며들고 빠져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말이 계속 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마울브룬 신학교에서 티빙겐 학교로 이제 옮겨가죠. 나이가 이제 자람에 따라서 초등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듯이 마울브룬 신학교에서 이제 티빙겐 신학교로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봤던 자연의 여러 면모들, 나의 정신과 정서가 성장해감에 따라 마치 자연도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온 자연의 여러 아름다운 빛이라던가 이런 생그러움 같은 것들이 나를 거기에 몰두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그러한 차원들이 마치 누군가 아름다운 여신, 베누스 여신 같은 여신이 나를 한쪽 귀에서 뭔가 매혹하는 목소리로 들려주는 것 같이 느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여기에서 옛날처럼이라는 것은 헬덜린의 어린 시절의 자연에 대한 경험과 통찰이 묻어져 나와 있는 거겠죠. 벌써 화사한 청춘 가운데 지금 이미 나는 화사한 청춘이 되었고 옛날에는 어린애였지만 이제는 한참 전성기인데 그대의 꽃이 옛날처럼 그대를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가 만들어낸 그 꽃이 나무가, 숲이, 들판이 아름답게 옛날하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이 여전히 아름답게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 그 자체를, 자연이 만들어낸 꽃이 자연 자체를, 강이, 산이, 들이, 달빛이 그대로 예전과 똑같이 비추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는 항상 그대로 변함없이 아름답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주세페 공타르 여사가 그렇게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병에서 회복돼서 그런 바람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성스러운 자연이여, 오 그대여, 너무도 자주 내 슬퍼하며 주저앉았을 때 미소 지으며 의심에 찬 머리를 은혜의 시애로 둘러 장식해 주었다. 젊은 자연이여, 지금도 또한 그 옛날처럼.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사면에서 이런 매혹적인 말을 울려 퍼지게 하고 옛날과 다름없이 화사하게 비추어주고 있는 이러한 자연아, 성스러운 자연아, 그대는 너무도 자주 내가 우울해하고 슬퍼했을 때 나를 격려해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인간적 한계의 고뇌에 부둥켜 안고 거기서 씨름하고 있을 때 나에게 그대의 지혜와 그대의 아름다운 빛이, 자연이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것을 마치 은혜의 시애로 둘러서 장식해 주었다. 너무도 자주. 이런 경험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생력, 그 에너지를 헬덜린은 어떻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1연 2연에서는 왜 그렇게 질문을 했겠어요? 내가 알던 자연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내가 알던 자연이 내가 너무 사랑의 감성이라던가 주관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공타르에 대한 사랑과 아쉬움과 연민이 가득하기 때문에 좀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자연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좌절했었을 때 나를 일으켜줬던 것처럼 저 여성의 몸에 들어있는 병과 그 병마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생그럽게 만들어줄 수 없는 거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여기서 한 번 더 일종의 의문과 원망을 하고 있는 느낌이죠. 고상한 원망이죠. 어떻게 보면. 걔 깽판 치는 원망이 아니라, 그죠? 젊은 자연이여, 지금도 또한 그 옛날처럼 제발,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내 언젠가 나이 들면 보라, 내 그대에게. 이게 이제 시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하고 싶은 말이 정말로 완벽하게 함축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보라, 그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이 들면은 이제 그대에게 나날이 나를 회춘케 하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대에게, 자연에게 그대 불꽃에 타버린 죄를 드리리라. 그리고 나는 다른 이로 소생하리라.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은 사실상 이거를 이제 주세페 공타르가 죽어가지고 죄가 돼버린 다음에 아예 그냥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맥락상 그 말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헬덜린은 이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느냐, 바로 나날이 나를 변화하고 회춘케 하고 계속 모든 사물을 변화시키는 그 자연아 하고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대 불꽃에 타버린 죄. 그러니까 자연이 물론 소생시키고 부활시키고 에너지를 전달하고 생동감을 불어넣지만 그래도 소멸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죠?
그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방지한다라는 것은 자연의 역할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죽음은 바로 다시 소생하기 위한 죽음인 거고, 소멸은 또 다른 창조를 위한 에너지이자 밑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대 자연이 자신의 몫을 다해서 결국 하얗게 불태워버린 그 재, 일종의 타버린 재를 나는 다시 돌려주겠다. 그래, 내가 이렇게 느낀 것,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자연의 그런 부분들을 나는 인정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 결국에는. 근데 그리고 나서 나는 다른 사람으로 소생하리라는 부분은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좌절하고 있었을 때 물론 완벽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소생시켜주지는 못했고 그 중에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었고 소멸되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은 일종의 소생과도 같은 것이었으니 그때처럼 그대의 불꽃에 타버린 죄를 이번에도 아낌없이 내가 드리리라는 것은 내 변혁의 의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지 자연한테. 뭐예요? 자연이 나한테 이렇게 베풀었으면 내가 그 대가로서 소멸시킬 건 소멸시키고 잃을 건 잃고 그리고 잃은 거에 몇 배나 더 가치 있는 어떤 나의 내적 성장이라든가 정신적인 숭고함 그리고 성숙을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의지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다른 이로 소생하리라라는 이러한 문장에 염원이 드러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주세페 공타르의 어떤 병, 그것이 빨리 치료되길 바라는 염원과 자연의 회복력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느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그런 여전한 아름다움, 항상성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소멸시킬 건 소멸시키고 제거할 건 제거하면서도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자연의 그런 노력과 반복성 같은 것들을 예찬하면서 나는 더 성숙한 인간으로 깨어나겠느니라 라고 말하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낳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연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있는 훼덜린의 그 정서를 엿볼 수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